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자, 오늘은 측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1장 총론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 2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총론이라고 돼 있죠. 처음에 보니까 측량학의 정의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요. 한번 정리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측량학의 정의가 뭡니까? 점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이고요. 상호 점의 위치 관계를 정한대요. 정량적 해석이라고 했죠. 다음에 특성을 해석합니다. 정성적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제는 측량이 뭐냐고 묻는다면, 측량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측량은 뭐 거리를 재고 각을 재고하는 이런 정량적 해석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자, 측량은요, 먼저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위치를 구하고요. 다음에 특성을 구하는데, 위치를 구하는 거 우리는 정량적 해석이라고 했죠. 양을 구하는 해석, 정량적 해석이고요. 특성을 해석합니다. 뭐 위성 영상이라든지 사진 영상을 이용해서 특성을 해석합니다. 이걸 우리는 정성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측량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이제 앞으로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한다면, 측량은요, 정량적 해석과 정성적 해석을 하는 것을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량적 해석은요. 정량적 해석은 결국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위치를 구하는 거죠. X좌표, Y좌표, G좌표라고 하는 이 위치를 구하는 해석이죠. 이때 우리는 요 X, Y를 수평 위치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수평의 위치를 구하고 요 G좌표는 수직의 위치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요 수직의 위치를 구할 때 요때 쓰는 건 뭐라고요? 높이라고요. 이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 측량을 수준 측량이라고요. 라고 이야기했죠. 수준 측량. 기계는 무엇을 이용하기 때문에? 레벨이라는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한다고요? 레벨 측량이다 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레벨 측량은 무엇을 구한다? 높이를 구하는 그런 측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직의 위치. 다음에 수평의 위치를 구하는 건 이제 수준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보면 됩니까? 수평의 위치를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위치를 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측량의 3대 요소라고 했죠. 세 가지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거리가 있었고요. 거리. 두 번째는요, 각. 세 번째는요, 자, 거리와 각과 높이. 요 세 가지를 측량의 3대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거리를 구하는 대표적인 장비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일 먼저 줄자가 있어요. 줄자로 거리 재잖아요. 근데 앞으로 측량에서는 줄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줄자 대신에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테이프요. 테이프라는 말을 쓰면 얘는 뭐다? 줄자구나. 이런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테이프라는 말. 그 다음에 EDM이라고 있습니다. EDM. 뭐 Electric Distance Meter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리를 구하는 광파, 그러니까 전자파 거리 측정기예요. 일렉트릭 거리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전자파 거리 측정기를 우리는 EDM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각을 구하는 장비는 보통 우리가 트랜싯 아니면 뭐 데오돌라이트 책에 있는 대로 그렇게 돼 있죠. 트랜싯은 우리가 도분초를 읽을 때 트랜싯은요, 몇 도, 몇 분, 몇 초를 수동적으로 읽어야 돼요. 눈금을 읽어야 된다고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읽는 걸 우리는 트랜싯이라고 하고, 디지털로 각을 재자마자 몇 도, 몇 분, 몇 초가 나오지요. 그냥 디지털로 나오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데오돌라이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트랜싯 씁니까? 누가 트랜싯 씁니까? 요즘은 전부 다 데오돌라이트를 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데오돌라이트에다가 EDM이 결합이 됐어요. EDM이 결합이 됐는데, 데오돌라이트는 무엇을 구한다 그랬죠? 데오돌라이트는
각을 구하는 장비죠. 그러니까 각을 구하는 장비에다가 EDM은 무엇을 구하는 장비예요? 거리를 구하는 장비죠. 각을 구하는 장비에다가 거리를 구하는 장비를 붙여버렸어요. 이걸 우리 측량에서는 그 기계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누가 토탈 스테이션이 뭐냐라고 시비를 건다면 뭐와 뭐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고요? 각과 거리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장비를 토탈 스테이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토탈 스테이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높이를 구합니다. 높이 구하는 장비는 뭐 많이 이야기했죠. 레벨이라고 했죠. 레벨 그죠? 레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구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이었다고요? 수준 측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측량의 정의입니다. 점의 위치를 정하죠. 다음에 측량 영역에서 어떤 모든 점의 상호 위치 관계, 그러니까 위치를 구한다 정량적 해석이고요. 특성을 해석한다 정성적 해석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측량의 3대 요소가 있죠. 거리, 각, 높이가 있죠. 거리는요, EDM, 테이프 이런 게 있고요. 각은요, 트랜시, 데오돌라이트, 높이는요, 레벨로 관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옆에 가이드에 좀 하단에 보면 거기에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보입니까? 하단에요. 보이시죠? 토탈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 토탈 스테이션은 뭐와 뭐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장비예요. 거리와 각을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장비를 토탈 스테이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측량의 일반적인 분류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류. 자,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딱 기억나셔야 돼요. 위치에 따른 분류. 위치라고 하는 게 뭔데요? 위치는요, 점의 좌표잖아요. X좌표, Y좌표, G좌표가 위치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게 생각나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X, Y는 무슨 좌표? 수평의 위치를 구한다며요. 얘는요, 수직의 위치를 구한다며요.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요? 레벨 측량, 수준 측량밖에 없습니다. 무수히 많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교재 보죠.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네요. 수평 위치, 다음에 수직 위치 이렇게 나눠졌고요. 다음에 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법에 따른 분류는요, 굉장히 많아요.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일반 측량, 뭐 지적 측량, 수로 측량 등등등. 벌써 딱 봐도 법에 따른 분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일반 측량, 뭐 수로 측량, 뭐 지적 측량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순서에 따른 분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점의 위치를 구할 때, 점의 위치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요? 제일 먼저 어떤 측량을 한다 그랬죠? 가장 중앙에다가 정확히 측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방사 형태로 점의 위치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얘를 뭐라고 불렀죠? 얘를 얘를 골격 측량이라고 했죠. 골격 측량. 다른 말로 기준점 측량이라고 했죠. 기준점 측량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준점 측량 뭐가 있었어요? 삼각 측량, 삼변 측량, 다각 측량, 레벨 측량, 수준 측량 등등 그런 게 골격 측량이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나머지 점의 위치를 구할 때 쓴 요걸 우리는 뭐라 불렀죠? 얘를요, 세부 측량이라고 했죠. 세부 측량. 이 세부 측량은 평판 측량, 대표적으로 평판, 그다음에 스타디아라고 하는 시거 측량. 시거가 다른 말로 스타디아라고 합니다. 스타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지, 얘는 시험 문제에 빠졌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빠졌다. 분류만 해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순서에 따른 분류.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기준점 측량한 다음에 순서는 그 다음에 무슨 측량한다고요? 세부 측량합니다. 요 순서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목적에 따른 분류는 결국 무슨 측량이라고 했습니까? 응용 측량이라고 했죠. 자, 목적에 따른 분류는 뭐라 그랬어요? 응용 측량이라고 했죠. 응용 측량. 응용 측량은 뭐가 있었어요? 면적, 최적, 노선, 하천, 뭐 터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광산이면 광산, 그죠? 그런 것들 목적이 있는 측량, 그죠? 그런 것들이 응용 측량입니다라고 해서 좀 책에 나와 있네요. 뭐 사진 측량도 그렇게 나와 있죠. 목적에 따른 측량이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 3번에 보면 자, 위치에 따른 분류, 순서에 따른 분류 이미 다 했던 거죠. 요거 정리한 거죠. 위치에 따른 분류는 우선 요거죠. 수평과 수직.
수평은 뭡니까? 우선 뭔진 몰라도 수직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선 또 하나지. 무슨 측량? 수준 측량. 다른 말로 레벨 측량.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평 측량, 수평의 위치를 구하는 측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삼각 측량, 다각 측량, 뭐 삼변 측량 이런 게 있는 거죠. 다음 순서에 따른 분류. 아까 또 했죠. 순서에 따른 분류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기준점 측량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부 측량한다고요. 기준점 측량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삼각 측량, 삼변 측량, 다각 측량, 수준 측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기준점 측량에 대한 거, 뭐 또 전문 측량, 뭐 위성 측량 이런 걸 포함해서요. 다음 세부 측량은요. 평판 측량, 뭐 스타디아, 시거 측량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아래 보시면 4번 정밀도. 이거 제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드렸죠. 정밀도 한 번만 더 정리해 봅니다. 정밀도. 다른 말로 정도라고 했죠. 정도. 정밀도입니다. 정도. 정밀도입니다. 무조건 표현 방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라? 뭐분의 1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또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거리분의 L분의 델타 L. 무슨 말이에요? 거리분의 거리의 오차를 우리는 정도, 정밀도라고 했죠. 또 만약에 각의 오차가 있습니다. 각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라디안초가 달라붙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라디안초 몇 초라고 했습니까? 20, 62, 65초. 20, 62, 65초. 앞으로요. 20, 62, 65초. 계속 반복해서 해드릴 겁니다. 20, 62, 65초.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 이제 거리긴 거리인데 전체 거리예요. 시그마 L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전체 거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차긴 오차인데요. 무슨 오차냐면 얘는 폐합 오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폐합 오차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합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긴 오차인데 전체 거리가 되면 폐합 오차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나중에 다각 측량, 트레버 측량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얘를 다른 말로 폐합비라고도 이야기해요. 전부 같은 의미니까는요.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절대 헛갈리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잡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밀도가 100분의 1은 무슨 말? 실제 거리를 얼마? 100m 쟀을 때 오차가 얼마? 1m. 이게 정밀도 100분의 1이죠. 만약 정밀도가 10의 5승분의 1이라는 것은 10의 5승은 얼마예요? 10만이죠. 10만 미터 쟀을 때 오차는 얼마? 1m.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정밀도가 이번엔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은 얼마예요? 100만이죠. 100만 분의 1의 정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 거리 100만 미터를 쟀을 때 오차는 얼마예요? 1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교재 2페이지에 나온 전부 다의 내용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우리 문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측량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자, 측량의 3대 요소 세 가지죠. 뭡니까? 거리, 각, 높이 이 세 가지죠. 세부 측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위치 결정. 그러니까 위치라는 말이 나오면 우선 뭐가 나와야 돼요? 빨리 X, Y, G 여기 나와 있죠. 얘는 수평, 얘는 수직 이게 나와야죠. 자, 위치 결정 방법이 다른 것 하나를 골라주세요. 다른 것 하나는 뭡니까? 높이 구하는 거죠. 수직의 위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측량입니까? 수준 측량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번 측량의 분류 중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목적이란 말은 빨리 뭐가 나와야 돼요? 응용 측량이죠. 자, 응용 측량. 내가 면치적을 재겠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노선을 재겠습니까? 하천을 재겠습니까? 터널을 재겠습니까? 그죠? 또 사진 측량을 하겠습니까?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응용 측량이다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1번 노선 측량 목적이 있네요. 하천, 광산, 터널 측량이죠.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이건 뭐야? 지적 측량. 이건 법에 따른 분류죠. 법에 따른 분류. 따라서 2번이 틀렸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기준점 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여러분 순서가 항상 측량의 순서는 어떻게 간다 그랬죠? 무슨 측량? 기준점 측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간다고요? 세부 측량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기준점 측량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각을 이용하는 삼각측량, 거리를 이용하는 삼변측량, 각을 하도 많이 재는 다각측량, 높이만을 재는 수준측량. 이걸 우리는 기준점 측량이라고 했고요. 세부 측량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평판 측량, 분류만 알아두자 그랬죠? 평판 측량. 다음에 스타디아 측량이라고 하는 시거 측량. 얘는 스타디아 측량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순서는 기준점 측량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을 합니다.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4번에 보면 다음 중 기준점 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준 측량, 삼각 측량, 트래버스. 트래버스가 뭐예요? 트래버스가 바로 다각 측량을 다른 말로 트래버스 측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바로 나오네요. 답은 뭐야? 4번 스타디아 측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요. 자, 문제 5번 보죠. 자, 문제 5번부터 계산기로 답이 꼭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번이에요. 문제 5번. 지우고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거리 관측의 정밀도와 각 관측의 정밀도가 같대요. 거리 관측의 허용 오차가 5천분의 1. 여러분, 허용 오차가 5천분의 1이라는 말은 이거는 표현 방식이 뭐냐면 정밀도가 5천분의 1일 때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표현 방식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자, 정밀도가 5천분의 1이래요. 이때 각 관측의 허용 오차는 얼마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각 관측 허용 오차. 자, 그러면 문제 5번이요. 문제 5번 정밀도는 얼마라고요? 정밀도는 n분의 1, n분의 1이 5천분의 1이죠. 정밀도는 n분의 1이죠. n분의 1은 실제 거리분의 뭐예요? 실제 거리분의 거리의 오차이거나 각의 오차가 있을 때 뭐라고요? 각의 오차가 있었을 때는 라디안초 2062 65초가 되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현재 정밀도가 얼마입니까? 5천분의 1이죠. 자, 정밀도 5천분의 1입니다. 정밀도 5천분의 1. 여기서 5천분의 1에서 지금 뭘 구하래요? 각의 오차 구하래요. 각의 오차. 얘는 모르니까 각의 오차 구하래. 하지만 얘가 초가 들어오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라디안 초가 들어와야 되죠. 라디안 초는 몇 초가 들어옵니까? 20, 62, 65 초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계산기 누를 때 얘는 굳이 도분초 넣을 필요 없죠. 초 약분되니까 그냥 자연수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하죠? 자, 곱해주고 대각선으로 곱해주는 것은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타 곱하기 5천은 1 곱하기 20, 62, 65가 되겠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세타는, 그죠? 얘가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나온 게 답은 반드시 뭐뭐초 41.05초라고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 보죠. 자, 거리와 방향을 측정했습니다. 평면 위치를 결정할 때 거리 측정에는 오차가 없대요. 방향에만 20초 오차가 있답니다. 400m 쟀을 때 위치 오차는 얼마입니까?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6번 보십시오. 지금 주어진 게 뭔가 보세요. 400m 거리 주어졌죠. L이 주어졌죠. 오차 얼마? 얘가 얼마 주었어요? 20초 주어졌죠. 얘는 얼마로 알아요? 2062, 65 알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평면 위치. 오차 얘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자 6번인가요? 6번 보면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정밀도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정밀도는 실제 거리분의 거리의 오차. 각의 오차가 있을 때는 라디안 초 몇 초입니까? 2062, 65초가 됐죠. 그럼 여기서 있는 것만 보죠. 자, 얘는 얼마야? 거리는 얼마? 400m. 얘는 400m래요. 400m. 단위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얘는 얼마? 20, 62, 65초. 62, 65초.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2062, 65초.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방향이 얼마? 20초 오차가 있대요. 얼마? 20초 오차가 있답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뭐뭐 약분 초 없어지고 초초 없어지고 자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델타 L에 대해서 즉 거리 오차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거리와 각을 동일한 정밀도로 관측했습니다. 각 관측의 정밀도가 10초랍니다. 간단히 보죠. 7번. 자, 정밀도 n분의 1이죠. 실제 거리분의
실제 거리분의 거리 오차입니다. 각의 오차가 있을 때는 라디안 초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자 7번이요. 정밀도 얼마? 10초래요. 얘는 10초. 바로 뭐가 붙어요? 각의 오차가 초로 나왔으니까 얘는 얼마? 20, 62, 65초가 들어와야 되겠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겠죠. 또 주어진 게 뭐가 있나 볼까요? 문제는 뭡니까? 정밀도를 구하래요. 얘가 아니라 정밀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n분의 1에 그냥 정리하는 거죠. 자, n분의 1은 10 나누기 20, 62, 65.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계산기를 못 누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거면 우리 하던 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곱해주고 곱해줘서 뭐에 관해서 정리하면 m에 관해서 정리하면 자, m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나누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20, 62, 65 나누기 얼마? 10. 이게 바로 m값이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그 m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을 내도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계산기 누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계산기 누를 때 어떻게 눌러요? 우리는 무조건 4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2. 자, 이렇게 계산기 누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값은 m값이 얻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m분의 1이 얻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m분의 1이라면 우리가 얻어지는 거는 m이 아니라 이렇게 m분의 1이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4 나누기 2 요거 한 계산한 거 있죠? 4 나누기 2 해서 이렇게 계산된 값 있죠. 여러분 계산기가 있잖아요. 계산기에 뭐가 있어요? 역수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뭘 씌우면 돼요? x의 역수승을 취해버리면 x의 역수승을 눌러버리면 바로 m값이 바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부터 나눌 때는 이제 이런 거 막 거꾸로 나누거나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냥 206 거꾸로 나누면 돼요. 거꾸로 나누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공학도잖아요. 계산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누세요. 10 나누기 2062 65로 나누면 m이 얻어지는데 여기는 m분의 1을 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계산기에 뭐가 있다고요? x의 역수승 있잖아요. 요걸 딱 눌러줘 버리면 바로 뭐가 나와요? m값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m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된다. 잊지 마십시오. 8번 보죠. 자, 수평각 측정에서 5분 이하를 생략했습니다. 8번. 자, 5분 이하를 생략했대요. 한마디로 정밀도는 얼마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정밀도는 아까 얘기했죠. n분의 1이죠. n분의 1인데 실제 거리가 아니라 이번엔 뭐라고요? 각의 오차가 있으면 뭐라고요? 라디안 초인데 여기 보니까 얼마래요? 5분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5분이래요. 여러분 5분인데 여기 라디안 초는 우리 아까 몇 초라 그랬죠? 20, 62, 65 초가 나와야 되잖아요. 초가 나오려면 이 분을 빨리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60을 곱해줘 버리면 뭐가 나와요? 초가 나와서 약분이 돼서 그냥 우린 정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게 계산됐으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n분의 1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기 누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기 누를 때 무조건 위에서부터 합니다. 또 하나, 이거 계산기 누를 때 여러분 괄호를 안 치면 안 돼요. 자, 요거 나누기 요거 해야지. 그냥 5분 곱하기 60 나누기 2062 이거 하면 60 나누기 2062 이거 하면 얘만 나누기가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괄호를 치고 요거 나누기 요거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m이 나오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값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x의 역수승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지만 m분의 1 값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그때의 요 m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꼭 여러분 이거요. 계산기를 꼭 눌러 보셔가지고요. 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칠판 지울 동안 지금 빨리 한번 계산기 눌러서 답을 한번 꼭 내보셔요. 반드시 라디안초 몇 초라고요? 라디안초는 2062 65초. 2062 65초 잊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풀어드린 이 정밀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대단히 잘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정밀도에서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실제 거리분의 오차, 각의 오차가 있을 때는 라디안초, 라디안초는 2062 65초. 만약에 오차가 분으로 주어지면 곱하기 60을 해준다. 다음에 정밀도 구할 때는 계산기를 거꾸로 누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나눈 다음에
x의 역수승을 취해준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빨리 다가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4페이지. 자, 이번에 이제 면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면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면적에 따른 분류예요. 우선은요, 지구는 직선이 아니죠. 둥글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지구는 이렇게 둥글단 말이에요. 이런 둥그른 지구를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거리를 재는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뭐예요? 곡선이죠. 그죠? 이렇게 장거리를 측량할 때는 사실은 곡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래는요, 이 곡선을 원샷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짜게 써요. 어떻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뭐로 가정하고, 그냥 직선으로 가정하고, 그냥 직선으로 가정하고, 직선으로 가정해서 얘를 점점 미소 구간으로 나누어서 직선으로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측량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요. 종래에서는 주로 뭐 했다고요? 종래에서는요, 단거리 측량을 주로 했어요. 단거리 측량을 주로 했습니다. 단거리 측량이란 말은 측량한 지역을 직선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곡선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보겠다는 거죠. 평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곡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평면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평면 측량이라고 합니다.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그리고 이때 면적을 재면 이때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작을 소자를 써가지고 소지 측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지 측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소지 측량은, 자, 시험 문제 답으로 한번 가볼게요.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소지 측량은 측량하는 그 대상을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곡선으로 보는 거예요? 직선으로 보는 거죠. 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곡면으로 보는 거예요? 평면으로 보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에요. 다시.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소지 측량은 측량한 적을 뭐로 본다고요? 미소 구간으로 나누어서 얘를 그냥 직선, 평면으로 가정한 거기 때문에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평면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보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측지학적 보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얘를 나는 그냥 직선으로, 실제로는 곡선이지만 직선으로 가정해서 끝 그렇게 갔다고요. 보정을 다시 얘를 곡선으로 다시 보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소지 측량이라고 하면 딱 키워드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평면 측량입니다 라는 키워드가 나오겠죠. 측량하는 대상을 뭐로 본다고요? 직선으로 봅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현대 측량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 측량은요, 이제는 얘가 원샷으로 가능하죠. 쭉 장거리 측량을 통해서 이제는 곡면도 고려할 수가 있고 측지학적 보정을 통해서 이 장거리를 보정을 안 하면 어마어마한 오차가 생기니까는요, 보정도 통해서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측량은요, 주로 했던 측량이 뭡니까? 이제 장거리 측량 가능하죠? 장거리 측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평면입니까? 곡면입니까? 곡면 측량 가능하죠? 곡면 측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곡면 측량이란 말은 안 쓰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지구의 곡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요. 지구의 둘레도 알아야 되고요. 지구 내부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지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일명 우리는 측지학이라고 해요. 측지학. 그래서 곡면 측량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측지 측량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측지 측량.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장거리 측량, 측지 측량. 곡면을 해석하는 측량이죠. 측지 측량. 그리고 이때 면적을 재면 이때 면적은 커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지 측량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대지 측량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정리하면, 자, 이때는 뭐가 됩니까? 측량한 지역을 직선으로 봐요? 곡선으로 봐요? 장거리 측량, 곡면, 측지 측량, 대지 측량. 이제부터는 곡선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곡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로 해석한다고요? 곡면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측지학적 보정 해줍니까? 안 합니까? 이 장거리를 측지학적 보정을 안 한다면 어마어마한 오차가 생기겠죠. 보정을 통해서 정밀도를 높여야겠죠. 측지학적인 보정을
해줍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측지학적인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정밀도를 이야기한다면 정밀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거리 측량, 곡면 측지 측량, 대지 측량이라고 하면 곡선으로 해석합니다. 곡면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측지학적 보정을 해줍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장거리 측량, 측지 측량, 대지 측량이란 말이 나오면 키워드가 곡면 그리고 긴 거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측지 측량이란 말은 장거리 측량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재 볼게요. 1번. 자, 평면 측량입니다. 평면 측량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소지 측량. 다른 말로요.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소지 측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의는 1번 직선으로 고려합니다. 측지학적 보정합니까? 보정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대 답이라고요. 근데 우리 이미 다 정리했잖아요. 두 번째, 측지 측량, 대지 측량, 장거리 측량입니다. 측량한 적의 곡선을 고려합니다. 측지학적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하기 때문에 정밀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지구의 공률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거리로 볼 거예요. 즉 직선으로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장거리로 볼 거예요. 장거리 곡선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직선으로 봐요? 곡선으로 봐요? 직선으로 봐요? 곡선으로 봐요? 또 만약에 여기까지는 직선으로 봐요? 곡선으로 봐요? 이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그려놓고 눈대중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종래적인 개념인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소지 측량으로 볼 거냐, 즉 직선으로 볼 거냐,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현대 측량인 장거리 측량, 측지 측량, 대지 측량, 즉 측량의 대상을 곡선으로 볼 거냐, 이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직선으로 볼 거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곡선으로 볼 거냐, 이게 단순히 뭐 여기서 잘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 보시면 2번에 이제 그 얘기가 2번이에요.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의 이제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평면으로 볼 거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측지로 볼 거냐, 이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선 여러분 지구의 반지름 있잖아요. 지구의 반지름. 보통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반지름은 6370km로,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6370.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몇 층 빌딩이에요? 상업용 빌딩. 아파트는 타워팰리스 또 롯데타워가 제일 높지만 사실은 아직 롯데타워는 아직 현재는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한 80년대 최고의 높이 63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 하면 그냥 6370, 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6370km. 시험 문제 대부분 주어지는데 요 정도쯤은요, 그냥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거리요. 자, 이 거리를 우리 L이라고 해서 얘를 실제 거리라고 합니다. 실제 거리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직선 거리를 잰다면 이거 평면이죠. 직선 거리로 이야기한다면 얘는 여기 직선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우리는 D라고 해서 직선 거리라고 할게요. 평면 거리. 당연히 실제 거리보다는 직선 거리가 더 길겠죠. 당연히 평면 거리보다는 직선 거리가 더 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이런 식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직선 거리에서 실제 거리를 빼주면 이걸 우리는 오차라고 해도 여러분 무방하죠. 직선 거리에서 실제 거리를 빼주면 이게 오차다. 문제 없잖아요. 그죠? 직선과 곡선의 차이니까. 그죠? 이게 오차입니다. 얘를 만약에 다시 L로 나누어 줘 볼까요? L로 나눠줬습니다. 이 L은 뭐야? 실제 거리죠. 어디서 많이 본 게 등장합니다. 실제 거리분의 오차. 실제 거리분의 오차. 이게 뭐죠? 아, 이게 바로 요 정밀도군요. 이게 바로 정밀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과거 종래 측량은요.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소지 측량이라고 했어요. 측량의 지역을 직선, 평면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현대 측량은 장거리 측량, 측지 측량, 대지 측량이라고 했어요. 측량한 대상을 이제 곡선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종래로 볼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현대로 볼 겁니까? 지금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뭐냐면 정도, 다른 말로 정밀도가 됩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맥클로린 급수 전개에 의해서 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정밀도를 구할 때 식이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12분의 1에 R분의 D의 제곱. 여러분 이 식은 굉장히 심플해. R분의 L 제곱, R분의 L 제곱. 이 식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익혀두셔도 좋고 만약에 얘를 못 외운다라고 하면 또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 우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정밀도를 이야기할 때 평면 측량, 대지 측량 한 개의 정밀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12분의 1에 R분의 L 제곱으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R은요. 지구의 반지름이죠. 6370 킬로미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만약에요. 정도가 10의 6승분의 1이라면 10의 6승분의 1을 어마어마한 정밀도죠. 10의 6승분의 1, 그죠? 10의 6승분의 1. 얘는 다른 말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해도 똑같은 이야기죠. 정밀도가 10의 6승분의 1일 때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직선으로 볼 거냐? 단거리 측량, 소지 측량, 평면 측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곡선으로 볼 거냐? 장거리 측량, 측지 측량, 대지 측량으로 볼 거냐? 요 한계를 정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식을 써볼까요? 정밀도가 얼마? 100만 분의 1. 자, 그럼 식 써볼게요. 100만 분의 1. 10의 6승분의 1입니다. 식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12분의 1에 R분의 D에 R분의 L이죠? R분의 L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때 L은 뭐가 됩니까? 이때 L은요. 직경이죠. L은 직경이죠. 자, 여기서 L에 관해서 정리해 보면은요. L이 얼마나 나오냐면 L은 직경이죠.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약 22km가 나와요. 22km. 근데 우리 측량에서는 항상 직경보다는 반경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반경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죠? 반경은 직경의 반이니까 반경은 몇 킬로요? 약 11km 정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동네 측량으로 볼 겁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현대 측량으로 볼 겁니까? 이 기준은 뭐가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정밀도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정밀도가 얼마라면 10의 6승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면 반경만 가지요. 자, 반경 몇 킬로요? 11km 기준으로 11km 이내의 단거리를 측량하면 뭐로 간주하고? 직선으로 간주하고 반경 11km가 넘어가면 이때부터 넘어가면 얘는 장거리 측량이라고 해서 뭐를 고려해라? 곡면을 고려해라. 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밀도가 기준이 돼요. 그럼 100만 분의 1일 때는 자, 100만 분의 1일 때는 반경이 얼마가 기준이에요? 11km가 기준이죠. 그럼 만약에 면적도 한번 따져볼까요?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는 여러분 계산기에 있어요. 아니면 4분의 지름으로 이야기하면 4분의 파이 D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반지름을 넣어봐요. 혹은 뭐 직경을 여기다 넣어봐요. 그럼 정밀도 100만 분의 1일 때 이때 면적의 사이즈는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약이에요. 380. 대략 한 400으로 볼게요. 40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밀도 100만 분의 1일 때 반경 얼마요? 반경 11km 이내는 뭐로 보고? 직선으로 보고 반경 11k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를 고려하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곡선을 고려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면적이 작습니까? 면적이 큽니까? 이건 어떻게 따져요? 면적 얼마? 정밀도 100만 분의 1일 때 면적의 기준은 얼마? 약 400이죠. 400제곱킬로미터를 기준으로 400제곱킬로미터 이내면은 뭐로 본다고요? 평면, 소지 측량, 작은 면적. 100만 분의 1의 정밀도일 때 면적 40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로 본다고요? 대지, 대지 측량으로 본다. 요 한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밀도 100만 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경 11km만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면적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요. 만약 직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얼마가 됩니까? 22km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지금 정밀도가 첫 번째 100만 분의 1일 때는 반경 얼마가 기준이었어요? 11km가 기준이었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정밀도를요. 100만 분의 1보다 떨어지는 10만 분의 1, 10의 5승으로 할게요. 10만 분의 1로 했을 때는 100만 분의 1보다 정밀도는 10만 분의 1이 떨어지잖아요. 10만 분의 1 정밀도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식 써보죠. 10만 분의 1, 10의 5승분의 1은 식은요. 12분의 1의 R분의 L의 제곱입니다. L은 물론 직경이라 그랬죠. 이때 L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때 약 70km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 직경의 한계는 직선과 곡선의 직경의 한계는 얼마? 70km. 우린 반경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 반경으로 이야기한다면 반경으로 얼마 이야기해야 돼요? 35km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자, 첫 번째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평면 측량 한계 정밀도 100만 분의 1일 때죠. 정밀도 100만 분의 1일 때 반경 얼마 이내? 반경 11km 이내. 측지 측량은요. 100만 분의 1일 때 반경 11km 이상. 100만 분의 1일 때는요. 또 100만 분의 1일 때는 면적 얼마 기준? 400 기준으로 400제곱킬로미터 이하면 약이죠. 약 400제곱킬로미터 이하면 얘는 뭘로 보고? 소지 측량 작은 면적. 정밀도 100만 분의 1일 때 면적 400제곱킬로미터가 넘어가면 이때는 큰 면적이죠. 대지 측량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만 분의 1일 때 반경 11km 이내의 평면 측량일 때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측량 대상을 직선 혹은 평면으로 간주하는 거고요. 측지 측량, 대지 측량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곡면, 곡선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십시오. 정밀도 10만 분의 1일 때, 10만 분의 1일 때 반경, 아까 우리 10만 분의 1일 때는 반경의 기준 얼마? 35km라고 했죠. 35km를 기준으로 해서 35km 이내면은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측지 측량. 35km가 넘어가면 장거리 측량, 측지 측량, 대지 측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네요. 정리하면. 자, 어쨌든 종래 측량은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소지 측량. 측량한 적을 뭐로 본다? 직선으로 본다. 현대 측량은 장거리 측량, 측지 측량, 대지 측량. 측량한 적을 뭐로 본다? 곡선으로 본다. 그럼 그 한계는 얼마가 기준? 정밀도 100만 분의 1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정밀도 100만 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경 몇 킬로? 11km 이내냐? 11km 이상이냐? 혹은 정밀도가 만약 10만 분의 1일 때는 정밀도가 10의 5성 10만 분의 1일 때는 반경 얼마를 기준한다 그랬죠? 반경 35km 이내냐? 이내면은 단거리 측량, 평면 측량, 소지 측량, 직선으로 보는 거죠. 반경 35km가 넘어가면 장거리 측량, 측지 측량, 대지 측량, 측량한 적을 뭐로 봅니까? 곡선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좀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직선으로 볼 때요. 정밀도 100만 분의 1일 때는 100만 분의 1일 때 반경 몇 킬로? 반경 11km까지를 그냥 단거리로 보는 거예요. 반경 11km까지는 직선으로 봐도 돼. 정밀도 100만 분의 1일 때는, 그죠? 정밀도 100만 분의 1일 때는요. 10의 6승분의 1일 때. 자, 그런데 정밀도 10만 분의 1은 100만 분의 1보다 정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좀 여유 있게 어디까지? 그냥 반경 35km까지는 요거를 단거리로 봐라. 여기까지를 직선으로 고려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 정밀도가 10의 5승분의 1일 때는요. 그리고 만약에 정밀도가 더 떨어지면 이 길이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길이는 점점 더 길어질 거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타입은 정밀도 100만 분의 1일 때 반경 얼마입니까? 10만 분의 1일 때 반경 얼마입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정밀도가 싹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천상 이 식을 이용해야 돼요. 정밀도는 12분의 1의 R분의 L의 제곱으로 요 식을 이용해 줘야 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의 정밀도 이 나왔잖아요. 정밀도 구하는 식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12분의 1의 R분의 L 제곱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거리 오차는요. 이걸 또 외웁니까? 왜 외워요? 거리 오차는요.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거리 오차. 얘를 구하지. 그러면 실거리가 올라가면 되지요. L이 올라가면 되지요. 그럼 R은 몇 승? 2승이지만 L은 몇 승이 돼요? L은 3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뭐 공식 같지도 않은 공식이에요. 정밀도 12분의 1의 R분의 1 제곱만 알면 그 아래 거리 오차는요. R은 몇 승? 제곱. L은 여기는 실제 거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얘가 올라가면 L은 몇 승이 돼요? L은 3승이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우리 교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정리해 두시고요. 제가 문제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요. 문제 4페이지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